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일기를 찍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늦기도 했고, 집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셨고, 또 오늘 맥주를 좀 한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일기를 찍게 되었어요. 나오니까 좋네요, 정말. 일단 오늘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거의 늦잠을 잤다고 무방할 정도로 늦게 일어났고요. 사실 일어나도 일어나는 게 아닌 것처럼 아침을 좋게 말하자면 여유롭게, 나쁘게 말하자면 조금은 게으르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이제 그 교육학 스터디를 좀 해서 그래서 그나마 조금 괜찮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온 그런 수학 문제집들을 나눔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았습니다. 지금 나눔을 받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참 좋았고 제가 많이 빈둥거리다가 이렇게는 빈둥거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카페에 가서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두고 갔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카페에 가서 공부를 막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어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풀리고 몇 가지 진전들은 좀 있었지만 몇 가지 진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갈루아 그룹의 시클릭 서브 그룹의 픽스드 필드가 그 트레이스 형태를 원시원소로 갖는 그런 확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했는데 될 듯 말 듯해요. 이게 좀 어렵게 그 문제만 고민하다가 다른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했던 게 그 다음에 나눔을 좀 했습니다. 그 문제집들 전부 다 나눔을 했고 콩국수를 먹고 그 다음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여유를 즐겨야지 하고 그 가끔 이제 머리 식힐 겸 더 오피스를 이제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는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가고 중간에 낮잠까지 잤습니다. 어쨌든 낮잠까지 잤고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사실 아빠가 술을 좀 마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홀로서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가족을 제 삶의 가장 큰 가치로 그리고 제 삶의 의미로 두고 있었는데
내 자신 그 자체를 가장 큰 삶의 의미로 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와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짧은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많고, 근데 사실 그죠?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제가 안 하도록 가족도 역시 삶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할 거고, 그 생각은 버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빠가 술을 드셔서 조금 힘들게 되었고요. 그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다시 나눠주고 또 수학교육학도 스터디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이렇게 나와서 맥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스터디가 딱 끝나고 낮잠도 자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 하루가 좀 흐지부지했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을 세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찍 잠들기였습니다. 일찍 잠들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등산도 가고 원래 계획했던 루틴을 좀 따라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술 마시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술 마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술 마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물론 뭐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기를 찍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지금의 형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만약에 있다면, 제가 잘 모르지만 펍이나 아니면 좀 그런 바 같은 데 가서 맥주 말고 그냥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 잔. 잠시만요. 잠깐 센서가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자 생각을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술집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술집을 찾지 못했고, 또 들었던 생각이, 세 번째가 바다를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너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코멘트 중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밥 딜런의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에 접속하는 시간 30초, 시원한 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는 시간 5분, 무작정 차를 타고 바다로 떠나서 도착하는 시간 3시간. 근데 왜 우린 아직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코멘트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불행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은 소소한 방황을 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바다를 지금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좀 좋더라고요. 좀 생각만으로도 신났습니다. 그래서 수정이한테 이 계획을 말을 했고 수정이가 같이 보러 가자고 해서, 그래서 사실 내일 아침 일찍 바다를 보러 갑니다. 벌써부터 되게 신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원래 맥주를 마시면 안 될 텐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은 어차피 운전하고 뭐 가서 바다 보고 좀 여유를 즐길 거니까 매우 큰 체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이 왜 지금 무료함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두 가지 차원이 있었고 두 가지 차원이 약간은 연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는 공부가 단조롭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2년 넘게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많이 제가 이미 많이 숙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새로 공부의 끝이 없으니까 새로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내용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의식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하려니까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하긴 했던 거고 다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의욕은 잘 안 생기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득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계속 똑같은 걸 보고 있을까? 훑어보면 이거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왜 또 보고 있을까? 사실 다 알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가장 힘든 거는 내가 이게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기가 어려울 때, 그때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또 두 번째는요, 사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해 왔던 거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건데,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저한테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기분이에요, 사실. 정말 잘 살고 싶거든요. 정말 잘 살고 싶고 좋은 영향도 미치고 싶고 세상에 득이 되고 싶어요. 환경도 그렇고 뭐 여러 인권 문제들, 아니면 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그냥 이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인데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는 게 많이 없고 많이 너무나 부족한데 태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가령 왜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이 많다고 들고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회에 건강한 목소리 내고 싶고, 힘든 학생들,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그럴,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역량이 안 됩니다. 제 능력적으로나 특성적으로나 혹은 저의 성격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그럴 역량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마음의 여유도 없고. 너무 높은 이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속엔 항상 약간의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어려워합니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도 돕고,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돕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울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거든요. 주말에 봉사활동 가기,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등등.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능력 부족이죠. 역량 부족이고. 부끄럽네요.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삶이 좀 무료하다고 느꼈어요.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이상하게도 단조롭게 느껴지고, 논리적으로는 단조롭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새로운 건 항상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 어렵죠. 제 스스로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래도 노력해야죠. 계속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잃어버린 낭만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다로 떠나고 싶었고, 또 술을 사실 대학생일 때 자취를 하면서 그런 재즈바 이런 데 혼자 가서 술 한잔 홀짝거리면서 마셔보고 또 그랬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뭔가 혼자 그런 좀 분위기 좋은 술집, 조용하고 사색이 잠길 수 있는 그런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그러고 싶었고, 아니면 정말 바다를 가고 그 쌀국엔 좀 낭만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제 지금도 되게 좋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생애의 의미가 뭘까. 요즘 드는 생각이, 진짜 지금도 좀 무섭긴 한데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어쩌자면서.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끝나도 좋다 싶더라고요. 지금 끝나도 끝나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음, 어쨌든 끝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턴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끝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사실 그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사실 뭐 제 생활의 삶에 대한 그런 자세나 그런 게 아직 그때는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항상 견지해왔던 생각이 뭐냐면, 내 삶이 끝나는 게 두렵지가 절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는 게 두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지금 상상만 해도 조금은 힘든 일인데요. 부모님의 삶이 제 삶보다 높은 확률로, 물론 제가 먼저 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부모님의 삶이 먼저 끝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네요. 모르는 걸 항상 알려주시는 분이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삶이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그죠, 버팀목이자 원동력이었죠, 사실.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게 떠올라요. 삶을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 같다. 근데 나한테 가족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슬김이 좀 오르나요? 갑자기 이렇게 센치해지네요. 어쨌든 그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내 삶보다. 그 젊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젊음이 끝나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다 보니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어쨌든 오늘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고 일찍 들어오셨고, 만약에, 그리고 제가 스터디가 끝나고 나왔을 때 두 분이서 잘 보내고 싶고 시간을, 그랬다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거랑 관련 없이 무탈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맥주를 사고 오는 길에 무탈한 점 하나를 좀 생각해봤어요. 무탈한 점이 뭐였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단조로움을 느낀 게 오늘 하루의 무탈함에 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랑 반대로 모든 게 새로웠다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거 작년에 내가 봤었나? 모든 게 새롭다 싶었으면은 더 울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했지 하는 생각들에 어떻게 보면은 또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기억이 난다는 사실에. 어쨌든요, 저는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고요. 현재 모두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서 바라지 못하는 거를 바라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랄 수 있잖아요. 어쨌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했던 말들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게 지금 방금 떠올랐던 생각이고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이 주제 저 주제를 너무 건너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해낼 수 있겠죠. 저는 잘 해낼 겁니다. 잘 해낸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참 많이 생각나요, 사실. 제 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진짜로. 첫 번째는 제 이름을 댄 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따뜻함을 주는 책을 쓰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영화에 출연하는 겁니다. 제가 배우가 사실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꿈은 유지하고 있고요. 단역으로라도 뭐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우주를 가는 겁니다. 우주에 가서 보고 싶습니다. 항상 달을 볼 때마다 저 달은 조용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까 저쪽은 참 조용하겠다. 그리고 유럽 가서 버스킹하기도 사실 있었고요. 수염 잔뜩 기르고 기타를 하나 내고 영화 원스처럼. 제게 사실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 제 친구 중 몇몇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것들. 후회 안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아무튼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졌던 게 뭐였냐면, 제가 물에 빠지면은 온몸에 힘이 없이 물에 잠길 때 푹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완전히 몸에 힘이 없고 내가 빨려 들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죽음은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거고요. 내가 상상했던 죽음은요,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이 내 임종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에 주변에 서서, 정말 사실 보기 겨운 죽음이네요. 모두가 내 그 침대 옆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쉬려고 하는 그 순간을 바라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마치 그 이불 속으로, 침대 매트리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제는 허우적거려도 다시 나올 수 없는, 뭔가를 잡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생각을 했었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 보면, 두려움은 오히려 25살 그때쯤에 막 두려움이 솟구치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강하게 가지게 된 게, 사실 그 전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이었던, 올해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죽음이 좀 무섭더라고요. 어느 순간 무의미한 게 아닐까. 글도 썼습니다. 일기도 쓰고. 그러다가 문득 집에 왔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근데 그때 이제 의도적으로 너무 그런 마음에 죽음에 대한 책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부모님 안방 가서 부모님 곁에서 잠잤거든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찾아가는 것처럼, 어린애처럼. 좋더라고요. 내 삶의 의미가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좀 집착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정말 입에 담기도 너무 부끄러운, 정말로 하면 안 될 행동들을 했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반성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고 후회 속에 살고, 나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까지는 혼탁했지만 삶이 남은 삶을 맑게 만든다면, 20여 년을 혼탁하게 살았지만 남은 60여 년은 맑게 산다면 내 삶은 내 삶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어차피 그 생각이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그런 것들, 어쨌든 부모님 옆에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제가 가족에 잘 갖게 되는, 제가 어떤 걸 해도 제 편에 서실 거란 걸 알고 있고 저를 사랑해 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논리가 필요 없는 사랑이니까. 아무튼 제가요, 부모님 옆에서 자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에 따른 소멸성을 두려고 했지만 그거는 절대 소멸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술 취했나봐요. 술 기운 올랐나봐요. 이렇게 괜히 얘기하다가 센치해지고 또 눈시울 붉어지려고 하고,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습성 중 하나인데요. 삶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서 갈등을 견디질 못합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라는 생각에,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항상 너무나 빨리 원하고 많은 것들을 제가 굉장히 급하게 원하는 느낌입니다. 삶이 유한하니까라는 생각에, 사실 누군가 그러고 있다면, 급하게 하고 있다면 좀 천천히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려다가 아직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얘기 그만 찍는 게 좋겠는데요. 정승이나 똘고만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런 오만한 생각도 했어요. 삶은 유한하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유한하기에 비극적이라고 표현하면 너무나 비참해지니까 만들어낸 말이다.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 나의 소중한 내 사람들과 무한히 즐겁게 지낼 자신이 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 옵니다. 술에 좀 기운이 오른다는 느낌이. 내일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좋아요. 시원한 바람 맞고 맥주 한잔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만 마시고 가야겠네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지금 제 일기를 보는 미래의 누군가는 보겠죠. 제 자신 혹은 제 가족들 혹은 아무튼 이미의 누군가는 여기서 쓴 영상을 그만 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별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는 이왕 찍은 거 그냥 다 찍어보자 싶어서 계속 찍을 건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별 얘기 안 할.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죠. 20살 때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유언장 쓰기를 과제로 내셨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때 썼던 유언장이 정말 내용이 막 기억나긴 하지만 세세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언장을 쓸 때 제가 좀 울었습니다. 사실 정말 진지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제가 항상 지갑에 두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내가 내 마지막 말을 미처 전하지 못할 때쯤 이거를 좀 남겨놔야겠다 해서 두고 다녔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돈이고 뭐고 다 백업해 오니까 그 유언장만큼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언장을 영상으로 좀 남겨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만간 남길 생각입니다. 조만간 남기고 그때 썼던 유언장을 좀 더 반성적이고 참회적이었다면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어쨌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써서 남기는 거 정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사람 일 모르잖아. 아무튼요. 네, 정말 할 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금 제 이따금씩 펼쳐지는 독백과, 그러니까 그냥 뭐 끄셔도 사실 지금은 미래의 전화, 가족 구성원, 뭐 모르는 사람들, 뭐 임의의 사람 모두 다 지금부터는 굳이 뭐 정적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남은 양을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좋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요. 오만한, 이게 잘 모르니까 한 얘기고 또 그렇겠지만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해답들을 너무나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워요. 잘 하고 있겠죠,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많이 멀었고요. 정답을 모르니까 이러지. 정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답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겠지. 정답만 알고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이곳이 있어 다행이네.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사실 6시 반, 지금 1시 13분인데요. 5시간 정도 자야겠네요. 제가요? 아닙니다. 사실 할 말 없었는데 제가 이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은 왜 솔직하지? 저는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일기를 써도 그렇고 영상을 찍어도 그렇고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솔직하지 못해요. 일기도 솔직하게 못 씁니다. 영상도 지금 솔직하게 못 찍고, 저만이 아는 은어만 쓰겠습니다. 이 스냅 모먼트가 없습니다. 아우, 그게 존재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구 형은 이 스냅 모먼트가 없었다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얘기했었거든요. 형 보고 싶네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저랑 가장 친한, 모든 역사를 공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진짜 그만. 진짜 그만이네. 이제 그만입니다. 조만간 민군에 한번 가야겠어요.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요즘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 요즘은 정말 다행히도. 근데 그냥 가서 같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사실. 음, 내가 지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의 소멸이 두려운 거다라고 느낀 게, 나는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죽음보다도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두렵다라는 거를. 그런 사람입니다. 민구나 부모님 제게. 조만간 진짜 민부급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 사실 제목을 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차차 생각해보죠. 뭐 제목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맥주도 즐길 수 있었고, 또 내일 바다도 가고,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항상 오늘 하루가 무탈했다고 얘기하려고 하고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했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건 간에 지금 이 일기 찍고 또 그랬던 이 시간만으로 저는 오늘 하루 무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였고요. 뜻깊었습니다. 들어가야겠네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무탈했습니다.